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지금이 2시 44분 지나고 있고요. 오늘도 수요일장 마감까지 50분도 채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종목 이야기, 궁금증들 해소해드리기 위해서 라이브 매매 타임 준비해놓고 있는데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남겨주시면 됩니다. 종목 상담 남겨주실 때는 종목명, 가격, 그리고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신다면 원활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매수포착 타이밍이 왔다라고 지점 연락이 올 경우에 그 지점으로 연결을 해서 어떤 종목인지 짧고 굵게 들어보는 매수포착 타이밍 시간까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 2부도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코스피 코스닥 시황 변동 상황부터 확인하면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현재 흐르고 있는데요. 2383포인트 정도에서 거래가 됩니다. 0.35% 하락이고요. 전 시간대보다 한 2포인트 정도 낙폭이 더 커진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일중 흐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일중 흐름 보시면 오늘 장중 저점은 2381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고점은 2390선에 바짝 다가섰는데 일단 2390선 회복은 되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2380선은 지켜주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낙폭이 계속해서 좀 생기고 있는데요. 저점을 뚫고 내려가진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개인만이 여전히 사고 있습니다. 기관, 외국인 파는데 개인이 1674억 원, 기관이 326억 원 팔고요. 외국인이 좀 많이 팝니다. 1878억 원 거래소에서 매도하고 있다고 집계가 되네요. 코스닥 보도록 하죠. 코스닥 지수는 낙폭이 조금 더 커졌습니다. 666포인트까지 지금 내려갔고요. 0.89% 지수로 따지면 6포인트 가까이 지금 빠져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670선에서 좀 많이 멀어지는 듯한 모습인데 일중 흐름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장 초반에 670선 지켰습니다. 예, 장 초반 672포인트까지도 살짝 상승도 했는데 이내 빠지기 시작했고요. 666포인트 현재 포인트가 오늘의 저점 부근이다라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여전히 개인만 삽니다. 기관, 외국인 동반 매도하고요. 양시장 모두 개인만이 사고 기관, 외국인은 매도하고 있다라고 수급 포지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관은 420억 원, 외국인은 497억 원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43원 지금 딱 거래가 되고 있는데 6원 10전 정도 급등합니다. 이 정도면은 원달러 환율도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건데요. 원화는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0.5% 정도 상승이네요. 자, 이제 이 시각 인기 검색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먼저 살펴볼 텐데요. LG전자, 은행주, SK증권, 포스코, 통신주 올라와 있습니다. LG전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 오늘 8만원이 무너져 있는 상황입니다. 9만원도 넘던 LG전자, 신고가 연일 경신하던 LG전자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7만 9천원대에서 거래가 되고요. 4%대의 급락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 악화 우려가 나왔고요. 악화 우려가 현실로 될 확률이 높다. 1분기가 실적이 최고점일 확률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왔고요. 좀 확신에 찬 리포트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LG전자가 연일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달 만에 8만원 아래로 떨어진 LG전자 지금 9만원대에서 매수들 많이 추천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뭐 7만원대까지 현재 내려온 상황입니다. 은행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주 전체적으로 강세를 보입니다. 2%대, 크게는 하나금융주주는 6%대 강세까지 나오고 있는 은행주들 오늘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데요. 2분기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당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고요. 순이자 마진 개선 등에 대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오면서 은행주들 오늘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SK증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매각에 대해서 이제 뭐 비정사실화한 후에 매각분을 찾고 있었는데 인수 후보군에 대한 확인이 됐는데 실망감이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지금 자막은 4%대인데 저희가 자막 할 때보다도 훨씬 더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6%대까지 지금 낙폭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형 증권사들이 좀 참여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대형 4사가 한 군데도 지금 참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SK증권 실망감으로 6%대까지 지금 빠져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봅니다. 포스코입니다.
포스코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가장 큰 상승폭입니다. 3.45% 상승이고요. 중간 배당을 한다. 오늘까지입니다. 오늘 사셔야지 포스코는 중간 배당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돌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28만 4,500원대까지 현재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외국계 매수가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간 배당 예상 금액은 3,000원 정도라고 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통신주입니다. 통신주 같은 경우는 요금 인하 우려가 완화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또 소송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순간에 쉽게 기본료 폐지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통신요금 인하로 인해서 이익률이 많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SK텔레콤 신고가 경신했고요. KT도 올라가고요. 오늘 LG유플러스만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기 검색 종목 6위부터 10위 친환경에너지주, NC소프트, 주성엔지니어링, 골든브릿지증권, 세종텔레콤까지 5종목인데요. 먼저 친환경에너지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신정부 일단 탈원전 선언을 한 바가 있고요.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약들을 이행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리 오리코기의 공사가 지금 중단이 됐습니다. 그동안 사실 들어간 돈도 꽤 많고 어느 정도 완공이 된 상황인데 공사를 중단시켰고요. 이것을 주민공청을 통해서 받아들이겠다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원전을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신재생 에너지로 인해서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들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주들 OCI부터 해서 유니슨, 에코바이오, 대창솔루션 모두 상승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산중공업이나 한국전력 같은 종목들은 반대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봅니다. NC소프트 살펴보도록 하죠. NC소프트 어제까지 잘 달리다가 오늘 또 36만원까지 무너지면서 6% 넘는 급락이 나옵니다. 장중저가 35만 4,500원까지도 빠졌는데 리니지엠의 일매출이 역대 최고다, 호조를 보이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새롭게 열릴 거래소에서 어떤 것들이 나올지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궁금증의 해소가 어떤 방식으로 될지 이 부분이 관건이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성엔지니어링입니다. 주성엔지니어링 오늘도 3% 넘게 올라가면서 장중 고점 형성했고요. 오늘 장중 고가는 52주 신고가입니다. 14,00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디스플레이 수주 본격화 소식이 나오고 있고요. OLED까지 지금 수주 소식이 나오면서 주성엔지니어링 잘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골든브릿지증권 9위입니다. 골든브릿지증권 같은 경우에도 강제 유상 소각이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자본금 규모를 적정화시킨다라는 명목하에 강제 유상 소각을 한다고 합니다. 주주 권리가 제고가 될 수 있고 가치가 제고가 될 수 있다. 바로 상한가에 직행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세종텔레콤입니다. 세종텔레콤 제사이동통신 얘기가 나올 때마다 급등하고 또 그 얘기가 빠지면 급락하는 종잡을 수 없는 주식인데 오늘은 8%대의 급등이 나옵니다. 제사이동통신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유상증자 권리락 효과가 나왔습니다. 기준가가 750원으로 지금 적혀 있는데요. 750원부터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63원 정도 현재도 상승을 하면서 권리락 효과로 상승하고 있다라고 체크가 됩니다. 2시 51분 52초 지나고 있고요. 이 시각 인기 검색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인공지능에 버금가는 종목 분석의 달인 지문상. 급등주 눌림목 맥잡기의 강자 박남열.
오늘 장내일장 2부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의 번호로 종목 상담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함께 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은평지점의 지문상대리, 하나금융투자증권 원주지점의 박남열 부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문상대리 5종목부터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첫 번째로 가지고 나온 종목은 ELK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회사 굉장히 좀 스토리가 좀 있는 회사인데요. 일단 차트로 좀 바로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회사의 주가를 한번 보시면 2011년도에 16,000원까지 갔었고요. 그리고 2012년도에도 16,000원까지 갔다가 그때부터 이제 계속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왜 지금 이제 추천을 하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 2011년도랑 2013년도는 아시겠지만 스마트폰의 혁명이 일어났었던 때고요. 2013년도 때에는 태블릿 PC라는 PC가 나왔습니다. 태블릿 PC가. 근데 이게 태블릿 PC가 흥행에 실패를 하면서 터치 패널 업체들이 흔히들 얘기를 하는데 CR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단가 인하 압력에 엄청난 압박을 받았습니다. 고객사에 대해서 엄청난 압박을 받았는데 그 고객사는 S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부터가 조금 달라져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회사가 유상증자를 5번 이상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많이 힘들었던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터치 패널에 대한 부분, 특히 이제 포스 터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감압식 방식으로 해가지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안에서 압력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인지할 수 있는 그러한 신기술을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부분 자회사 두모전자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상장이 될 계획이 있고, 마지막으로 더 이상 스마트폰 터치 패널 업체들에 대한 가격 인하 압박은 이제는 좀 없다라는 부분이 매수 포인트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체적인 실적도 올해는 강하게 좀 턴어라운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터치 패널 업체 자체적인 어떤 구조조정이 좀 성공이 될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매수가는 1,450원 정도, 그리고 목표 주가는 2,5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지고 나온 종목은 주성 엔지니어링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번 방송 때 조금은 이제 보수적으로 보시라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전체적인 부분, 그러니까 연간 추정치로 보자면 굉장히 저평가된 종목임이 틀림없습니다.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던 투자 의견과도 조금 동일한 부분인데요. 전체적인 올해는 너무나도 좋지만 한 번쯤은 좀 쉬어갈 때도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으로 좀 가지고 갈 거고요. 올해 2011년도 실적 굉장히 강하게 턴어라운드 될 가능성이 높고요. LG 디스플레이 향 매출 물량도 아직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기대가 될 만한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가지고 나온 종목은 모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실 좀 강하게 추천을 드렸었던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좀 강하게 주가는 좀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1.7% 정도로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기업 가치는 굉장히 좀 싸게 평가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주가가 빠지는 요인은 뭐냐면 단기 오버행 이슈가 조금 있습니다. 10이랑 BW 발행해서 6월 30일 날 나오는 물량이 추산하건대 한 400억 정도 나오는데요. 이 부분이 대주주가 콜옵션이 한 90% 정도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대주주가 이 콜옵션 물량을 인수를 할 경우에는 주가는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이게 만약에 안 되고 시장에서 만약에 행사가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단기 오버행 이슈가 지금 현재 좀 발생이 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좀 저평가된 종목이면 틀림없기 때문에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좀 길게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연간 목표 주가는 2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모학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간 좀 많이 좀 올랐었던 종목이고요. 수익률도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간 종목인데, 아까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설명을 드렸던 거랑 좀 비슷하게 한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2차전지 소재라고 말씀을 드리는 황산 코발트 나트륨의
스팟 시황이 굉장히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모화학 자체도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강하게 될 거다라는 어떤 증권사의 전망치도 어제 좀 나오면서 주가는 다시 한번 오버슈팅이 이루어졌었는데요. 올해는 저는 굉장히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지만 일단 주가는 먼저 슈팅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신규 진입으로는 조금은 보수적인 관점을 좀 보되 2분기 실적이 발표된 이후에 사셔도 저는 싸게 살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지고 나온 종목은 W게임즈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번 주에도 좀 차트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단은 1차 박스권 밴드를 돌파를 했고, 2차 박스권 밴드를 돌파를 했고, 현재 3차 박스권 안에 이제 현재 속해져 있는데요. 이 3차 박스권을 뚫으려면 추가적인 모멘텀이 필요할 텐데, W게임즈는 사실은 어떤 뉴스 플로우로 올라가는 종목이 아닙니다. 이 회사는 실적으로 좀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을 봐야 될 텐데,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2분기 실적은 그렇게 좋지만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 발표하더라도 주가는 이렇게 빠지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다만 6만 원이 만약에 깨지게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저는 강하게 좀 매수를 하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대한 근거로는 2분기 실적이 DDI가 연결 수익이 있어서 잡힐 텐데 전체적으로 풀리하게 잡히지는 않고 아마 한 달 정도까지만 좀 잡힐 거기 때문에 본격적인 실적이 연결로 잡힐 부분은 3분기이기 때문에 3분기부터가 특히 이제 하반기부터가 주가 랠리에 좀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1년 목표 주가 한 8만 원 정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W게임즈 이야기 나눠봤고요. 5종목 들어봤습니다. 이제 박남열 부장님 5종목 가볼 텐데요.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부장님? 네, 첫 번째는 SL을 좀 소개시켜드립니다. 네. SL은 지금 현재 영국의 그 제규어라는 그 브랜드로 해서 랜드로버라는 그 자동차 완성업체이죠. 여기에 대한 납품 기대감이 좀 살아있는데, 이게 한 달 보름 전에 그 3번 모터스와 SL 공이 같이 랜드로버 협업 그에 대한 어떤 품위를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 기대감이 오늘 움직여서 나오고 있고요. 매수가는 현재가부터 좀 가능하고요. 그동안 한 10일 동안 좀 조정받았는데, 오늘 흐름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폴란드 법인의 터라운드와 그 다음에 자동차에 들어간 LED 헤드램프에 대한 수요가 좀 같이 겸해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다 말씀드리면, 목표가 24,000원, 손절가 19,800원 제시됩니다. 두 번째는 3번 모터스인데요. 3번 모터스가 오늘 영국 제규어 랜드로버와 납품 협의 중이라는 얘기가 좀 나왔고요. 초도 물량이 지금 50만 대가 지금 나갔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협의 부분에 대해서는 공시를 통해서 확인시킬 수 있다는 부분 나오니까 오늘 종으로 좀 매수 관점을 좀 접근해 보시고요. 전기차 플랫폼에 대한 부분도 역시 개발 단계인데요. 이게 전기차 부품 공급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3번 모터스에 비해서 3번 모터스가 같이 공이 SL과 같은 그 흐름으로서 맹렬해서 좀 보십사 말씀드리면, 매수가는 현재가부터 가능하고요. 목표가 9,000원, 손절가 5,500원 제시해야 되는데, 동종목 오늘 강한 시그널, 상승 시그널, RSI 상승 시그널 발생하기 때문에 물렸던 개인들 외에는 지금 매수 시그널 발생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종가 공략적으로 소개시켜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주전자재료인데요. 2차 전지 응급 소재에 대해서 양상 기대감 때문에 제가 소개시켜드렸는데, 한 22%씩 나고 나서 지금 매물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형국입니다. 따라서 동사에 대해서는 6,700원 전후에서 만약 이탈을 한다 그러면 차익 실현 50% 관점에서 50% 차익 실현하자, 이런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보유 관점 유효하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는 이렌텍인데요. 이렌텍에 대해서는 좀 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소형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납품에 대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렌텍이요. 특히 이제 스쿠터나 3년 전기차, 이제 다음 달 초에 르노 삼성에서 미니 전기차 트윈스가 지금 이제 완전 판매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이렌텍과도 좀 어떤 모멘텀 발휘될 부분이 좀 있고요. 이번 달부터 해서 월 100만 개 배터리 공급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스마트폰과 전기차 배터리 쪽에서 같이 맞물려 움직일 수 있던 부분 책들 부류가 있고, 향후에 9월달에 나타날 갤럭시 노트 8과 갤럭시 노트 8의
메탈 케이스하고 배터리 부품도 납품이 지금 실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선 충전에 대한 스탠스형에 대한 무선 충전 그 부분도 배터리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보여서 말씀드리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접근 가능하고요. 목표가 1만 원, 손절가 5,200을 제시해드리는데 지금 오늘 거래량이 한 2개월 동안 거래량 중에서 가장 적은 거래량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마 꽉꽉 눌러서 어떤 나올 물량 체크해 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마지막으로는 LB 세미콘인데요. LB 세미콘은 이미 수익이 한 18% 정도 수익이 났죠.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향 납품 기대감에 의해서 제가 좀 보입서 말씀드렸는데 동종목에 대해서는 보유가 좀 유효하다. 목표가 4,500원, 손절가 2,500원 그대로 가져가야 됩니다. 네. 5종목씩 쭉 들어봤고요. 종목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195번님께서 SK텔레콤 21만 7천원에 비중이 높습니다. 절반 50% 비중인데 여기에 추가 매수 가능하냐고 여쭤보셨습니다. SK텔레콤 오늘 또 신고가 경신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문상 대리님 어때요? 일단 21만 원 정도에 사셨다는 건 잘 사신 거죠. 엄청나게 잘 사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뭐 2014년도에 사셨는지 아니면 2016년도에 사셨는지 정확한 건 제가 판단은 안 되지만 전체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올해는 SK텔레콤이 지주회사에 대한 저평가 메리트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통신주는 기본적인 성장의 한계로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5G 플랫폼도 있고 그리고 AI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파생적인 플랫폼으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높기 때문에 저는 뭐 비중을 좀 높게 가지고 가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나쁘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종목에 대한 확실한 컨빅션이 있으시면은 비중 더 많이 실으셔도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관점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지금 사시는 것보다는 조금 눌렸을 때 좀 사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한 24만 원 언저리쯤에 좀 내려오시면 좀 사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워낙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 하더라도 워낙 무거운 주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좋은 주식이면 틀림은 없지만 좀 눌렸을 때 저는 이제 한 24만 원 언저리쯤에 오시면 좀 매수를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가격은 조금 높을 수 있으니까 좋은 주식이면은 분명하고요. 조금 눌림목이 왔을 때 매수를 해보자라고 짚어주셨습니다. 5859번님, 신성델타테크 3,200원에 30% 지금 갖고 계신데 역시나 추가 매수 문의 주셨습니다. 박남열 부장님,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예, 동종목 어저께 장 끝나고 공시가 났습니다. 뭐가 나왔냐면 자회사 헤네스에 대해서 흡수 합병한다는 얘기 공시가 나왔는데요. 이게 굉장한 호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헤네스를 얘네들이 그 3년 전에 상당히 저가의 그 지분을 80% 정도 입각을 했다가 작년 초에 전환사채 15%를 통해서 추가로 더 매입을 했죠. 그리고 오늘 100% 흡수 합병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2분기에 말고 3분기에 당기 순이익이 사상 최대 실적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다 떨어내버린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게 헤네스가 어떤 일을 하냐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기차의 그 미니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가 헤네스입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만드는 회사인데요. 요 헤네스가 미니 전기차와 그 노인용 전기차에 대해서 어느 그 기술력을 입증을 했기 때문에 신성델타테크가 전기차를 더 시너지 효과를 크기 위해서 흡수합병한 거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성델타테크의 흐름은 현재 상황에서 2분기 실적 굉장히 좋을 거로 판단되고 있고요. 3분기는 어닝서프에 또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신성델타테크는 단타로 치는 것이 아니라 가져갈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차트 한번 올려보실래요? 신성델타테크 차트를 보게 되면 과거에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지금 주봉 차트 잠깐 올려보실래요? 주봉 차트 보시면 상승으로 전환됐습니다. 벌써요. 그리고 3,700원, 3,800원 그 사이에서 다전거리 한번 돌았기 때문에 이제 나올 물량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만약에 3,800원에서 4,000원 갖다 놓으면 거래한 그때부터 50만 주, 70만 주 거래되면서 급등 흐름 나옵니다. 그래서 신성델타테크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소형주 중에서 영업이익이 150억 넘어간 회사 4천 이하짜리 없습니다. 눈 씻고 봐도. 그렇기 때문에 이 동종목은 배당도 겨냥하고 중소형주에서 전기차와 배터리 관련해서 공급 확대 기대감이 이제 당연히 살아나겠죠. 그렇게 되면 공시가 나간다 그러면 주가는 어닝 터닝 포인트가 여기서 나타나는 시점입니다. 자, 일봉 차트를 보실래요? 일봉 차트를 보시면 주가 흐름 박아놨죠. 왜 흔들어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의도적으로
8일 전에 음봉 2개를 이용해가지고 8% 눌러놨습니다. 그럼 다 틀린 겁니다. 따라서 동종목은 어저께 주가가 그 실적 공시보다는 그 자회사 하이닉스 흡수합병 100% 흡수합병을 했기 때문에 주가 터닝 포인트 잡았다는 모습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7,000원까지 가져가 보자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신성델타테크 목표가 7,000원까지 가져가도 괜찮은 시점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종목 상담 잠시 뒤에 또 이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채널일장 2부 라이브 매매타임 함께 하고 계시고요. 지문상 대리의 5종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엔지니어링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유가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시장에서 좀 보수적으로 나오면서 아무래도 해외 플랜트 사업하고 있는 업종들이 좀 주가가 조금 쉬고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또 우연하게 어제 유가가 좀 반등을 많이 줬었고, 그리고 전체적인 올해 이제 연간 가이던스가 하반기는 굉장히 좀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 이제 보합이나 아니면 조금 소폭 상승하고 있는 그러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전체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뭐 추세가 꺾이거나 아니면은 뭐 추세가 이탈이 되거나 이런 부분은 좀 제 개인적으로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조선주가 지금 현재 올 여름까지는 이제 수주 절벽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고, 대부분의 이제 조선주들이 PBR 1배 이상이 올라간 부분들이 좀 많다 보니 전체적으로 플랜트 사업하고 있는 업종들도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좀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전체적으로 LNG선에 대한 수주 모멘텀, 그러다 보면 해외 플랜트 쪽에 대한 모멘텀이 충분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전히 조금 관심 종목으로 좀 넣어두시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여전히 좀 관심 종목으로 편입을 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 가지고 나온 종목은 인베니알 가지고 나왔습니다. LG 디스플레이향 이제 식각이랑 증착 장비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G 그룹 반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LCD 쪽 비중이 굉장히 많고요. LG 디스플레이 이제 라인 중에 E5 라인에서 식각이랑 증착을 이제 담당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계속 좀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비아트론이랑 인베니아랑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주성 엔지니어링이랑 이렇게 세 가지 세트가 사실 LG 디스플레이에 납품하고 있는 핵심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회사마다 조금씩 이렇게 장단점은 있습니다. 다만 밸류에이션, 지금은 IT 반도체 쪽은 사실은 밸류에이션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실적 기준 봤을 때 PER 5배짜리 찾기가 사실은 힘들거든요. 근데 인베니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올해 실적 기준으로 딱 5배 정도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평가된 종목 중에서는 인베니아가 제일 싸다, 그런 관점으로 이제 보고 있고요. 매수가는 한 5,000원 초반대 정도 보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한 7,000원 정도 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지고 나온 종목은 셀트리온 가지고 나왔습니다. 좀 많이 단기간 좀 급등한 면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사실 모멘텀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셀트리온 처음 추천드렸을 때 봤던 아이디어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이랑 기술성을 평가를 할 때 사실 셀트리온이 저는 훨씬 더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봤기 때문에 추천을 드렸었던 거였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상장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놓여 있고, 램시마가 2분기부터 폭발적인 성장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 단기 좀 급등했었던 부분이 조금은 어떤 테크니컬한 관점으로 봤을 때는 부담스러운 관점일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조금 고무적인 부분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구간에서 신규로 좀 진입하시기보다는 한 11만원 초반대까지 내려오게 되면 추가 매수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가지고 나온 종목은 NC소프트 가지고 나왔는데요. 리니지 M이 출시된 이후로 조금 노이즈가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는 사실상 좀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리니지 M이 성공했냐 실패했냐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일단 거래소 시스템이 아마 7월 5일날 이제 오픈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7월 5일날 오픈이 된 이후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계속적으로 이제 NC소프트나 이제 모다 관련된
부분들 체크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거래되고 있는 아이템 금액이 굉장히 세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0만 원대, 300만 원대로 계속 좀 거래가 되고 있는 부분은 사실 지금 현재 거래소 시스템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가격이 굉장히 싸게 거래가 되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공매도 잔량이 엄청나게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이제 매도 창구가 어떤 그런 부분으로 좀 추측이 가능한데요. 오늘도 사실은 공매도가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출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부분은 저가 메리트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좀 매수를 해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가지고 나온 종목은 백광산업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좀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이기는 한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던 코스모 화학이랑 이제 카프로랑 좀 비슷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는 염산을 이제 제조 생산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염산 가격 스팟 시황이 굉장히 급등하고 있습니다. 사실 차트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염산 사이클 주기가 거의 이제 3년마다 주기를 하고 사이클이 돌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2014년도 같은 경우는 이때는 이제 테마가 하나가 불었었고요. 2013년도 때 스팟 시황이 돌면서 지금 현재 염산 가격이 굉장히 스프레드가 확 벌어지게 되면서 오늘자로 이제 추천 레포트가 나오면서 팡 쪘었는데요. 저는 이 염산 사이클 시장 자체가 여전히 중국에서 수입하는 물량 단가가 좀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높아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오늘 이제 장중에 한 10% 이상 올랐다가 지금 2.3% 정도 수준인데 목표 주가 여전히 좀 5,000원 정도 1년 목표 주가로 한 5,000원 정도 좀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광산업까지 이야기 들어봤고요. 박남열 부장님 5종목 가보려고 하는데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예, 네. 가보도록 하죠. 신성델타테크 소개시켜드렸는데, 신성델타테크를 일단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회사 헤네스 흡수 합병에 대해서 기대감 이제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주가 상당히 탄력적으로 움직일 것이라 말씀드리고요. 최근 거래량 중에서 가장 적은 거래량이 5일 동안 이어졌고 나올 물량 다 테스트 됐습니다. 따라서 오늘 거래량 8만 주, 6만 주, 9만 주, 10만 주 넘어가게 되면 급등으로 나온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전기차 부품에 대한 파워릴의 어셈블리와 헤네스 흡수 합병으로 인해서 단기순위 사상 최대 이익을 맞이할 것이라 판단은 누구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예상할 수 있고요. 2분기에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차에 들어가는 파워릴의 어셈블리와 그 다음에 헤네스에서 만들어내는 전기차 배터리 팩과 시너지 효과는 상당히 극대화될 것이라 판단합니다. 또한 작년에 흡수 합병한 신성 FS를 통해서 LG 디스플레이 OLED 공정화 자동화 라인의 수주가 예상되고 있죠. 파주 쪽이죠. 20조짜리인데요. 여기서 부분에서 왜 보셔야 되냐면 신성달자테크 자회사 신성 FS가 과거에 LG 디스플레이의 독점 공급사입니다. 따라서 신성 FS를 흡수 합병했고 헤네스를 흡수 합병했기 때문에 이제는 양날개를 다 달았다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매수가는 현재가부터 종가지 가능하고요. 향후에 3,900원 넘어가거나 3,800원 넘어갈 때 그때 거래량 70만 주 넘어가면서 손바뀜 이루어지면 급등 흐름이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목표가 7,000원, 손절가 3,200원 그대로 가져갑니다. 두 번째는 대한강 통신인데요. 5G 기반의 강섬유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는데 광케이블과 강섬유에 대한 수요 증가가 기대돼서 주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목표가는 지금 3,500원 그대로 가져가는데요. 눌림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음봉 3음봉을 이용해서 일자 한번 5% 매수 한번 해보자. 손절가 2,500원 제시합니다. 세 번째는 라이트론인데요. 라이트론은 왜 보셔야 되냐면 금방 말씀드렸듯이 대한강 통신도 5G 기반에 대한 수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급등이 나왔는데 라이트론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죠. 5G 수주 진행한다는 것을 이미 실적 공시와 공시를 통해서 미국의 앵코어향 강통신 모듈 수주를 한 바 있습니다. 주가 안 올라간다고 해서 던질 것이 아니라 물량을 누군가 매점 매석하고 있다는 부분을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최근 10일 전에 중국 샤오미에서 보조 배터리 공급 공시를 냈습니다. 이런 부분이 2분기와 3분기에 이어진다면 주가 터닝할 것이라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매수가는 현재가부터 가능하고 종가까지 한번 매수 한번 해봅시다 말씀드립니다. 목표가 11,000원, 손절가 6,200원 제시해야 됩니다.
네 번째 미래 나노텍인데요. 미래 나노텍을 왜 보셔야 되냐면 인공지능 스피커에 대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PM2 MEMS 마이크로 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이다 말씀을 드렸고 이에 따라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자, 그러면 9일 동안 눌렀을 때 개인들이 투자자들은 거의 다 손절매 단행을 했을 겁니다. 저희 시청자분들은 제가 팔지 말고 계속적으로 매수하라고 말씀드렸고, 요 종목은 자회사 미래 에코티 파트너스라는 창출산을 통해서 또 어떤 성장성도 가미될 수 있다는 부분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더군다나 최근에 급등했던 에코프레의 BW 3%를 갖고 있는데 50억 정도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주가 반응할 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주가 오르지 않았을 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주가 올라갔을 때 어떻게 되냐? 이제는 미래나노텍 6,800원대 지지 흐름 나타나면서 주가 흔들림이 적게 나타나면서 올라간다면 추세적으로 상승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단지 거래가 많아질 때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거래량이 70만 주에서 90만 주 정도 육박하면서 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간다면 보유가 좀 유하다. 목표가 8,000원까지 가져가고요. 손절가 6,000원 제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파워로직스인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처음 소개시켜드리는데 파워로직스를 왜 보셔야 되냐면 그 탑 엔지니어링의 계열사입니다. 탑 엔지니어링 신고가 흐름 탔고요. 파워로직스 2달간 흔들림 없이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모멘텀 뭐냐? 그 갤럭시 노트 5, 갤럭시 노트 8에 9월달에 출시가 되는데요. 여기에 듀얼 카메라가 납품이 됩니다. 여기에 카메라 모듈 납품 기대감이 살아있는 기업 중에서 하나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파워로 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일목이 나올 때마다 물량을 조금씩 담아 놓으십시오. 그리고 목표가는 그대로 6,000원, 손절가 4,700원을 제시해드립니다. 네, 오늘 처음 가지고 나오신 파워로직스까지 5종목 쭉 가봤고요. 종목 상담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872번님께서 컴투스 종목 126,100원에 비중이 높네요. 60% 비중입니다. 손절해야 될까라고 지금 고민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지문상 대리님, 이 컴투스 종목도 어차피 뭐 게임주니까 잘 아실 것 같은데요. 네. 결론 지어서 말씀을 드리면 예. 저는 더 사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지금 원빌드 게임이기 때문에 서머너즈 워 말고 지금 뭐 성공한 게 별로 없습니다. 없죠. 지금 뭐 낚시의 신도 얘기가 나왔었고 낚시의 신 VR도 나왔었고 소울시커라는 게임도 나왔어.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은 개발 단계에 있는 신작 게임이 하나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모멘텀이 아직은 오픈이 돼 있지는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빌드 게임에 대한 리스크는 분명히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실적 기준은 게임 성장 섹터인데 10배가 안 됩니다. 밸류에이션이. 그래서 저는 지금 최근에 이제 아마 뉴스 같은 거 한번 찾아보시면 블리자드랑 IP 공유를 통해서 어떤 뭔가를 한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구간 밸류에이션 구간으로는 너무나도 싸다. 그래서 저는 더 사셔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지금 추가로 담아볼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남겨주셨고요. 자, 8393번님께서 삼보모터스 오늘 나온 종목인데 6,100원에 20% 추가 매수 가능하냐 여쭤보셨습니다. 이 종목 가지고 나오셨던 박남일 부장님께 여쭤보는 게 빠르겠네요. 부장님 어떤가요? 자, 3번 모터스 뭘 보셔야 되냐면 주가 오르지 않은 종목 중에 하나죠. 지금 전기차 배터리 중에서 전기차 4대 핵심 부품은 배터리, 그다음에 모터, 변속기, 감속기인데 변속기와 감속기를 국산에서 납품한 회사가 유일하게 3번 모터스입니다. 근데 지금 그 배터리에 들어가는 소재 업종들이 급등이 50%에서 60%, 70%까지 나왔는데 어저께부터 차익률이 나오면서 이제 그 자동차 부품에 납품하는 변속기나 감속기 부품사들이 전기차 부품사들이 지금 돌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3번 모터스는 거래가 늘어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 보시면 되고요. 3번 모터스는 뭘 보셔야 되냐면 최근에 영국 완성차 업체 랜드로버 제규어 500만 대 분량에 대한 가격 협의가 진행된 초도 물량 50만 대 분량에 대해서 첫 접촉이 이루어진 부분이죠. 그렇다면 한 달 전에 영국 랜드로버의 요청으로 인해서 초대받아 갔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실력을 인정해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3번 모터스. 그러면 실적이 언제 나올까요? 3분기에 당연히 개선되겠죠. 이런 부분을 보셔야 되고요. 그럼 일봉 차트 올려보실래요? 자, 3번 모터스 일봉 차트를 보시면 개인들이 물려있던 개인들만 다 손절매 단행을 했고 최근 6일 전에 음봉 나오고 그리고 양봉 음봉 하면서 지금 120원 이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보면 3월 16일 날 캔들에 커즈 좀 갖다 놓으실래요? 1분 차트예요. 3월 16일 날 260만 주 윗골이 달린 양봉 캔들을 거기다 올려놔 보십시오. 그리고 주가가 어디까지 갔습니까? 7,000원까지 갔습니다. 그 다음에 한 달 이후에 4월 17일 날 105만 주 윗골이 달린 음봉 캔들, 그게 어디까지 갔습니까? 6,900원까지 갔다 왔습니다. 자, 그러면 중심값이 6,300원 이상이라는 것을 눈치채서 알 수 있을 겁니다. 매집 주체는 지금 6,300원 이상에서 갖고 있다는 얘기고, 개인들만 손절매 단행하는 것을 물량을 받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두 달 보름 동안 7만 주 내에 일정한 거래량을 유지하면서 의도적 개미할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개인들은 갖고 있는 물량이 없고, 지금 현재 매집 주체만 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모멘텀이 발휘될 시점에 주가가 터닝하기 때문에 못 잡아냅니다. 지금부터 물량 모아가셔도 충분히 승산이 있고요. 추가 매수를 하셨다가 1차의 단기를 좀 보신 분들은 7,000원 초반에서 한번 50% 털어냈다가 일목에 다시 발생됐다가 올라갈 때, 그때 거래가 150만 원, 100만 원 될 때 또 한번 보유할 관점 유효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그대로 부채는 가져가시되, 추가 매수는 언제 하냐? 지금 이렇게 상승 시그널이 나올 때마다 물량을 모아가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삼부모터스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3038번님께서 모다 8,700원에 비중 10% 전망 궁금하다 하셨는데, 지문상 대리님 어떤가요, 이거는? 사실 제가 이제 계속 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라서 회사에 대한 내용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좀 다른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사실 주가가 좀 빠졌던 요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 화면 한 번만 좀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일단 이게 이제 신용인데요. 신용 잔량이 이 검정 색깔 보시면은 융자 잔고가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주가는 하락을 면치를 못했죠. 최근 들어서 이제 신용이 상한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요. 6월 22일 날 신용 상한이 14만 주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좀 악성 매물은 좀 나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뭐 시청자분께서 전자공시 같은 거를 좀 확인을 해 보시면 모다의 이제 주력적인 어떤 모멘텀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는 B&M 홀딩스, 그러니까 아이템베이랑 아이템매니아인데, 이 회사가 작년에 영업이익이 160억 나왔습니다. 근데 모다가 파티게임즈를 통해서 지분 인수한 것만 계산하더라도 연결로 잡히면 올해 한 75% 정도는 연결로 모다 쪽으로 좀 잡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업이랑 이것저것 합치게 되면은 올해 보수적으로 한 140억 정도는 좀 잡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영업이익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으로 봤을 때 시가총액 1,000억 중반대는 사실은 굉장히 좀 많이 싸게 거래가 되고 있고요. PER 기준으로 한 10배 내지 12배 정도까지밖에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오버행 이슈로 하락했던 부분은 저는 지금은 조금은 뭐 당장 뭐 급등하거나 그러지는 않다 하더라도 밸류에이션 부분으로 봤을 때는 좀 바닥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 상담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하나금융투자증권 원주 지점의 박남열 부장님 오늘 또 긴 시간 같이 해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이쯤에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부장님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시각이 3시 26분 43초 지나가고 있는데요. 예상체결 지수 코스피 코스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확인하시죠. 코스피 예상체결지수 2383.76포인트입니다. 0.34% 하락 마감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일단 뭐 8포인트 정도 하락이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중 흐름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장중 저점 2380포인트는 그래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일단 뭐 가파르게 상승했다 빠졌다 하는 것 같은데 위아래가 10포인트 차이도 되지 않는 일단 2380선대의 박스권에서 오늘 조정이 좀 나온 상황이고요. 장 막판에 살짝 꼬리 들어 올리는 모습들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강한 반등은 아닙니다. 자, 일단 뭐 일중 흐름까지 살펴봤고요. 수급 주체도 같이 보도록 해야 되겠죠. 수급 주체 보시면 기관이 매도해서 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개인이 1,570억 원 어제 이어서 오늘도 사는데 기관이 장 막판에 128억 원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주체는 금융투자 쪽이 강하네요. 629억 원 사고 있고요. 투신이 10억 원 정도 삽니다. 하지만 연기금이 319억 원 팔고 있고요. 외국인이 2,228억 원이나 오늘 시장을 팔면서 지수 상승을 좀 상단을 막는 모습들을 보여줬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네이버 전 종목 하락합니다.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하락하는데 그 가운데 SK하이닉스의 낙폭이 제일 큽니다. 그동안 제일 많이 올랐던 SK하이닉스 52주 신고가를 매일매일 경신했는데 오늘은 조금 조정이 나오면서 조정폭이 타 종목에 비해서는 좀 큰 편입니다. IT 대형주들의 조정이 오늘 좀 크게 나온 날이죠. 6위부터 10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물산 조정폭이 크진 않습니다. 거의 조정 낙폭 회복했고요. 1,000원까지 낙폭 줄였습니다. 한국전력 오늘 원전 다 없앤다, 탈원전 얘기 나오면서 한국전력, 두산중공업 하루 종일 빠지는데 한국전력 2%대 낙폭으로 마감이 될 것 같고요. 현대모비스, 포스코, 신한지주 모두 상승합니다. 특히나 신한지주, 은행주 강하고요. 포스코 중간 배당에 따라서 강하게 올라갑니다. 자, 이제 코스닥 가보도록 할까요? 코스닥은 666.49포인트에 거래가 마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670포인트대부터 쭉 빠지는 모습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고점 대비해서 한 5포인트 이상 내려온 모습이고요. 거래소에 비해서 많이 약한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선 수급이 좀 변했는데 코스닥은 하루 종일 개인만 삽니다. 1032억 원까지 매수를 늘렸고요. 기관이 448억 원, 외국인이 567억 원 각각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카카오, 메디텍스, CJENM 모두 하락하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2%대 낙폭 지금 보이고요. 로엔만이 1%대의 상승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SK머티리얼즈 2%대 낙폭이 보이면서 20만원대 오늘 또 무너졌습니다. 지금 20만원대에서 SK머티리얼즈는 공방 벌이고 있고요. 코미팜, 바이로메드 하락하고 슈젤, GS홈 쇼핑은 상승 마감이 예상됩니다. (6월 28일) 6월의 마지막 수요일장이 오늘 마감이 됐습니다. 마감 시황들 지금 흐르고 있는데요. 시황을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지문상 대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오늘 시장 현물 같은 경우는 외국인 매도고요. 기관은 네. 이제 좀 순매수를 살짝 돌아섰는데 전체적인 분위기가 지금 사실 좀 걱정되는 부분이 IT 쪽인데 윈도우 드레싱 효과도 사실은 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말 이제 반기 보고서가 이제 나올 때가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급이 좀 강하게 IT 반도체 쪽으로 쏠리는 부분은 결국은 주가가 올라가면 그만큼 컨센서스는 올라가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실적이 2분기 실적이 너무 컨센이 높기 때문에 저는 IT 반도체 쪽은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내수라던가 최근에 시클리컬 업종도 다시 반등을 주기 때문에 굳이 이제 달리는 말에 급하게 올라탈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쉬어가는 장에 대한 점검을 한번 해봤고요. 코스피는 2352.53포인트의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0.3% 이상의 낙폭이 있었고요. 코스닥은 665.89포인트까지 1%의 낙폭을 코스닥은 지금 기록을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43원 70전에 거래가 마감이 됐고요. 6원 80전이 상승을 했습니다. 자, 오늘 장 여기까지 마감하도록 하죠. 오늘장 내일장 2부 조금 전에 함께 하셨던 라이브 매매타임의 종목 수익률 확인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주식 탐탐의 이재무 팀장의 주성 엔지니어링 4월 7일 금요일에 매수했고요. 수익률이 무려 42.9%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식 탐탐의 이재무 팀장 PNT 종목도 5월 26일 비교적 최근에 한 달 전쯤 매수를 했는데 수익률이 19.3%까지 늘어난 상황입니다. 오늘 함께하고 있는 유한타증권 은평지점의 지문상 대리 4월 19일 수요일에 주성엔지니어링 매수했는데요. 32.1%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동부증권 범어지정의 이영환 차장 6월 2일 금요일에 매수한 우리로 지금 27.7%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동부증권 범어지점의 김치균 대리 PNT라는 종목 5월 16일 화요일에 매수했고요. 23.8%의 수익률입니다. 메르시종금증권 여의도금융센터 권홍섭 연구원 TK케미칼 6월 22일 목요일에 매수했고요. 7.1%의 수익률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화 연결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한 수익률 상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탐탐 이재무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성 엔지니어링, PNT 이 두 종목이 잘 달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앞으로 더 가져갈까요? 아니면 운영을 어떻게 할지 궁금증 갖고 계신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을 좀 해소해 주시죠. 네, 일단 주성 엔지니어링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이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쪽 장비를 공급하는 업체인데 오늘 이제 모 증권사 보고서 이제 업데이트된 보고서를 내용을 좀 보면 그 디스플레이 사업에서만 이제 3천억 원 이상 수주가 기대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고 주요 고객사 LG 디스플레이와 그다음 반도체 쪽으로는 SK 하이닉스 쪽 이 두 개 업체로부터 굉장히 많은 수주를 받을 것을 예상을 좀 하고 있고 작년 말 이제 수주를 받기 시작한 그 중국 쪽의 디스플레이 업체로부터도 추가적 수주가 좀 예상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올해 추가로 수주받는 금액이 약 3천억 이상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실적 추정되는 것이 2018년 같은 경우 이 수주받은 모든 금액들이 매출로 인식이 되면 약 한 4천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은 780억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올해 17년 예상되는 실적 추정이 매출이 2,800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450억인 것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그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달성하게 되므로 이름으로 인해가지고 그 주성 엔진을 바라보는 전체적인 주가 자체에 대한 어떤 상방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오늘 주가 상승이 매우 좋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목표 주가는 올해 실적 기준으로 일단 제시해드린 게 15,00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15,000원까지는 장기적으로 일단 홀딩할 걸 말씀을 드리겠고 향후 목표 주가는 우상향하는 어떤 주가 흐름 보아서 다시 상향 조정하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PNT라는 종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NT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의 전극 공정 장비 업체이며 배터리 에너지 밀도 수명, 안전성과 연관된 주요 공정의 핵심 장비를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어제 이제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전기차와 둘러싼 업황 자체가 매우 좋은 상황입니다. 중국의 전기차 의무 판매제 시행에 대한 고시에 대한 내용과 국내 전기차 정책 등 최근에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전기차와 둘러싼 업황이 매우 좀 좋아지고 있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고 PNT 같은 경우는 전기차 섹터 내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약간 상승에 대한 출발이 좀 늦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투자 포인트로 제가 매수에 대한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고 올해 예상 실적 같은 경우 매출액 1,300억에 영업이익 130억 정도 예상이 되고 목표 주가는 15,000원을 제가 단기적 제시를 좀 해드렸는데 현재 기술적 분석상 보았을 때 단기 고점이긴 합니다. 하지만 저희 전기차와 관련된 섹터 종목은 중장기적으로 보유할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향후 목표 주가 15,000원 도달 시에는 향후 역시 목표 주가를 상향하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식탐탐의 이재모 팀장과 함께했고요. 오늘 함께하고 계신 지문상황 대리 역시 조금 전에 수익률 점검에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수익률이 잘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관점으로 좀 대비를 해야 되는지 두 분이 좀 상반되는 의견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여쭤보도록 하죠. 지문상 대리님 어떻게 갈까요? 사실 이제 조금 저는 좀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좀 다르네요. 예. 그래서 일단 지금 뭐 신규로 들어가는 부분으로 인해서는 저는 조금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예. 뭐 수익률은 지금 뭐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라서 혹시라도 이제 사실은 이제 IT 업종이라는 것 자체가 산업군의 어떤 사이클을 타고 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LG 디스플레이 향 물량을 받았었던 장비 업체들이 다시 한번 재평가 받으면서 삼성 디스플레이 쪽보다는 조금 밸류를 좀 낮게 받기는 하지만 그 업종들 안에서도 좀 싸게 거래되고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 가격대가 올해 이제 연결지어서 BOE나 차이나스타 그리고 이제 LG 디스플레이 내년도 거 받을 거 추정치까지 다 땡겨서 계산을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저는 조금은 걱정 아닌 걱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오늘장 시장 뭐 마무리하면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거랑 비슷하게도 컨센서스가 높게 잡혀 있으면 그만큼 어떤 기대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 신규로 좀 진입하시는 것보다 2분기 실적 발표한 이후에 조금 눌렸을 때 좀 진입을 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신규 진입 가격은 차치하고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지금 14,000원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네. 어느 정도 수준에서 좀 익절을 하는 게 나을까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제일 좀 힘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어찌됐던 간에 이제 TP를 잡는 부분은, 이제, 올해 실적 기준으로 좀 잡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번에 처음 말씀을 드린 16,500원 정도 대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그 구간이라기보다는, 일단 절반 정도는 좀 줄여 가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씩 줄여나가면서 한 16,000원대까지 보자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내일의 주요 일정 산업별 투자 정보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 하고 계시고요. 예, 오늘장이 모두 마감이 됐고 내일 일정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장에 대해서 저희도 여러 가지 전략을 세우면서 정리를 해봐야 될 텐데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까요? 이제 일단 조금 시장에 대한 분위기는 오늘 같은 경우가 조금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저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혼돈이 됐다라고 좀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시장 자체적으로 뭐 지수는 이렇게 뭐 변동은 없었는데 그렇다고 종목이 어떤 뚜렷하게 뭔가 나오는 그런 사이클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 지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수는 꾸준하게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올라가지만 종목은 좀 보이지 않는 그러한 혼돈의 시장이 시작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거랑 비슷하게도 IT 반도체 쪽은 사실 트레이딩 하는 부분은 굉장히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음봉 나올 때 조금씩 매수를 해 보시면서 뭐 지지나 저항 때 딱 차트 맞추고 하면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만 이제 컨센서스가 이미 너무 많이 올라와 있다. 그래서 저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내수 업종들 최근에 특히나 이제 급락 나왔었던 BGF 리테일이라던가 뭐 GS 리테일, 그리고 시클리컬 업종들 조선을 제외한 뭐 철강이라던가 금융이라던가 증권 업종까지도 조금은 관심 업종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가 이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종목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관심 갖고 볼 만한 종목들이 있다면 정리해 볼까요? 일단 종목으로 봤을 때는 개별 종목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처음 가지고 나온 ELK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사실 터치 패널 업체들 뺀 나머지 IT 테크 업종들은 너무나도 좋습니다. 지금 뭐 반도체도 좋고 뭐 카메라도 좋고요, 모듈도 좋고요, 센서도 다 좋습니다. 근데 터치 패널만 지금 좀 많이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인데요. 이제 터치 패널 업체들은 한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있는데, 일진 디스플레이, 그리고 S맥, 그리고 ELK,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ELK 같은 경우는 삼성향 물량이 좀 많이 차지를 하고 있고요. 거의 이제 중소형 패널도 많이 하고 대형 패널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가장 주목해봐야 될 부분은 일단 1분기에는 흑자전환의 기조에 만들어 섰고요. 그리고 이 회사 이제 베트남 법인 공장에 대한 실적 턴어라운드가 가시화될 전망, 그리고 마지막으로 봤을 때 대규모 유증이 진행을 했고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7월 4일쯤에 아마 신주가 나올 걸로 알고 있는데, 신주가 나오면 조금 주가는 밀릴 수도 있겠지만 한 1,400원 내지 1,200원대 안에서 만약에 주가가 흘러가게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저는 좀 과감하게 매수를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종목만 짧게 더 가봐도 될 것 같은데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백광산업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좀 시초가에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지금 1.8%로 마감을 했는데요. 처음에 이제 사실 이렇게 화학 업종들 스몰캡 같은 경우는 본업이 하고 있는 게 대형 섹터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뭐 롯데케미칼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염산도 하고요. 그리고 다운스트림이나 업스트림 전부 다 하고 있는데, 이러한 스몰캡 업체들은 하나의 이제 화학 소재 하나로 이렇게 스팟 시황으로 인해서 실적이 좌지우지가 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습니다. 카프로 같은 경우도 그런 암모니아 계열로 인해서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됐었고요. 백광산업 같은 경우는 염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중국 쪽의 수출 비중이 조금 많이 증가가 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염산 가격이 이제 올 초부터 제가 알기로는 35달러에서 이제 2배 이상 증가가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올해 2분기부터가 아마 좀 빠르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실적부터가 조금은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주가 자체적으로 보더라도 21선 구간에 놓여있는 부분이 전고점까지는 좀 간단하게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하반기부터가 본격적으로 시작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 5,000원까지는 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백광산업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유한타증권 은평지점 지문상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